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이 이렇게 가득한 날에 영상을 담은 게 며칠 만인 것 같아요. 비도 왔고 그동안에 뭐 바쁘다 핑계로 매일 저녁에 영상을 담아가지고요. 오늘은 아침에 햇빛 비치는 모습을 좀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 나왔는데요. 제법 뜨겁네요. 뜨거워. 근데 제가 왜 차광막을 저렇게 덮어놨냐 하면은요. 아침에 해가 좀 떠오를 때 오전 햇빛에 아침 햇빛이 좋잖아요. 아침 햇빛을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나왔는데 제법 따끈따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로 화상을 많이 입힌 그런 트라우마 뭐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차광막을 걷어준다 하고 그동안 한 1, 2주 동안 차광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열어놨거든요. 차광막을 안 덮고 지냈는데요. 요즘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햇빛이 좀 뜨겁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 매일 밤에 와서 이렇게 이제 다육이들을 보면 항상 이쁘죠. 물에 촉촉히 젖은 듯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이쁘고, 근데 아침 햇살에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손톱 끝이 좀 까뭇까뭇하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확실히 이 다육이들이요 완전 깡노숙이라고 하죠. 덮개를 덮지 않고 완전히 노숙하는 아이들은 좀 아무래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꽃대가 이렇게, 이 꽃대가 나온 줄도 몰랐네요. 이만큼이 자라도록. 이게 덴트라젠 금인데요. 금은 다 팔아먹고 그 보라색도 다 어디로 갔나 없고,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어요. 쓸데없이 영양분만 뺏기고 이쁘지도 않고, 이거 입고지를 하면 되기는 될 것도 같은데요.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 어쩌면 이렇게 초록초록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록이들 때문에 제가 차광막을 덮어놓는 것도 없잖아 있고, 사실 노숙을 하며 계속 날짜가 흐리고 장마철 같은 기간에는 이 거리대에서도 약간의 웃자람은 보이긴 보이지만, 그래도 2, 3일 걸러 한 번씩 햇빛이 떠주고 또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는 아이들은 웃자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는 햇빛이 부족한 것보다도 양질의 햇빛을 줘야 된다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완전히 깡노숙을 하면 다육이가 건강하고 웃자람도 없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면역력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완전 노숙을 하면은요 다육이들한테 이렇게 잔 상처가 많이 생겨요. 바람에 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병충해 아니면 세피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햇빛에 끄슬리는 그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 모를 점박이 같은 이런 게 좀 생깁니다. 이런 거를 좀 바람에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하우스 키핑장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잔 상처가 좀 많이 없고 얼굴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고, 비닐을 덮고 차광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우스의 비닐을 멀리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것도, 이 비닐은 원래 햇빛을 완전히 투과를 시켜요. 유리창은 햇빛을 걸러서 오기 때문에 이게 차광보다도 더 햇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걸 적용을 시켜서 유리창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햇빛을 걸르지만 비닐은 햇빛을 걸르지 않아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햇빛을 걸르지 않고 바로 직바람을 쐬서 거기도 보통 한여름에는 차광을 하죠. 그런데 봄과 가을에는 차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육이들이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요, 비닐 하우스에서 차광을 하지 않아도 그 비닐 하우스, 우리도 이렇게 하우스 덮개를 저도 올해는 제가 이거 교체를 안 했어요. 웬만큼 뭐 찢어진 부분도 별로 없고, 좀 물로 씻어내면 좀 깨끗한 면도 없잖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카바를 저걸 교체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비닐을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때가 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비닐에 때가 낀 걸로도 약간의 차광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완전히 햇빛을 노출되어서 꽃잎장의 손톱에 이렇게, 이건 뭐 작년에 입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처가 이렇게 좀 생기거든요. 이런 상처가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광막을 살짝 덮어놨어요. 아무래도
거칠거칠한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얼굴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에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지금은 차광막을 벗겨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상 정도는 아니에요. 화상 정도는 아닌데 잔잔한 기스, 잔잔한 상태, 상처 이렇게 손톱 끝이 까뭇까뭇하게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싫어하신다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것조차도 예쁘고 지금 상태로도 너무 예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살짝살짝 물이 드는 거기에 꺼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처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바람에 타고 햇빛에 끄슬리는 상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물 관리를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게 병은 아니거든요. 병하고 이 거뭇거뭇하게 상처가 생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병은 다이그들한테 치명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 있지만 작은 상처로 인해서 다이그들이 아프거나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자연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상처. 우리가 말하자면 운동할 때 야외에서 오래 있으면 피부가 적외선에 노출돼서 저도 이제 하우스를 많이 다니니까 손이 새카매지거든요. 새카맣게 타고 자외선 저노출되면 왜 점 같은 거 그리고 주근깨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얼굴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차광막을 하는 것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아이고 깁니다. 그래서 차광은 선택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이기는 한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거칠어지는 게 싫다시다면 두껍지 않게 얇게 아주 얇게 저는 이게 두껍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 3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얇은 걸로 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차광을 해놓고 아주 뜨거운 땡볕에 손톱이 타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린답니다. 저녁에 보니까 색깔이 훨씬 예쁜데 낮에는 햇빛에 노출되면 좀 희끄무리하니 둔탁해 보이는 색감이 보여요. 그래도 밤에 보면 이 색깔이 더 완연하게 진하게 보입니다. 뮤즐리도 벌써 입마름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 하엽을 조금씩 제거를 보는 대로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하엽이 보이면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것도 이쪽이 햇빛을 좀 덜 봐가지고 초록색이고 이쪽은 햇빛을 받은 쪽이 빨갛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상안으로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화분을 돌려놨어요. 여기도 골고루 햇빛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이렇게 한번 해놨습니다. 햇빛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하엽이에요. 요 쌀로도 웬만하면 하엽이 안 지는데 하엽이 이렇게 지는데 조금 하엽 정리하는데 물관수하고 비 맞추고 얼마 안 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하엽을 만져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원래 하엽이 핀셋이나 사람을 손으로 만졌을 때 바스락 이제 낙엽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떼어주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물관수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엽을 띄면은요, 이 띄는 느낌조차도 틀리고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촉촉하게 아직 젖어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이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핀셋으로 만졌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스락 소리가 물 준 후에는 안 나요. 요런 때 너무 무리해서 이걸 잡아 뜯으면 다육이의 목대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수 후에는 한 2, 3일 지나서 다육이 하엽이 이렇게 봤을 때 바스락거리는 정도가 되었을 때 뭐 그런 때 떼어주는 게 좋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은 하엽을 보면 지금도 바로 띄었지만 손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띄어지고요. 핀셋도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햇빛 자리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 있죠. 이렇게 그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이제 제가 아주 욕심에 로스코프를 이렇게 이제 심어 놨는데요. 얘를 이제 거리대에 내보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물을 이제 한 번 먹은 상태라 얼굴에 변형이나 이런 게 없는데요. 계속 저렇게 안쪽에 있으면 이 아이가 얼굴이 변해질 거란 말이죠. 이 모형 얼굴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제 이 바깥으로 햇빛이 좋은 자리 아니면 이 앞쪽으로 놔야 되는데 얘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앞쪽으로 못 놓는 거죠. 얘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이 햇빛에 가려서 그늘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뒤에다 놓는데 여기도 자리를 하나 뺐어요. 요 아이를 앞에 요 앞쪽에다 놨는데 요 앞쪽에 놓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아이가 햇빛을 1도 못 봐가지고 초록초록하길래 그걸 빼내고 얘를 여기다 일단은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야 저거를 이제 어디다 내보내야 되냐. 이 중에서 이제 뭔가 하나를 빼고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뺄만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얘를 뺄까요? 얘도 이쁘게 키우기 힘든 아이예요. 또 요런 루비스타 같은 아이들은 정형화가 되어서 지금 아주 상태가 좋긴 한데 벌써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이제 빠지잖아요. 날이 뜨거우면 다이들이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요런 아이들도 빼기가 곤란하고 또 이거를 하나를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빼도 되긴 되겠어요. 이거 약간 반근내에 놓으면 얼굴을 오히려 키웁니다. 근데 저 로스코프가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한 2개 자리를 빼야 로스코프가 들어가고 가운데로는 더더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가쪽으로 놔야 되는데 저것도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오늘같이 차광막을 덮어줄 때 저 얼굴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놔야 돼요. 중앙에. 그래서 덩치가 크면 참 곤란합니다. 이쁜 욕심에 이렇게 이런 것도 점점 자꾸 커지죠. 커졌다 줄어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어제 분갈이 해가지고 사랑댐도 하지 않은 아이를 자 이렇게 이제 아유 비율이 참 이쁘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분갈이한 아이들은 그래도 뿌리 활짝에 도움이 되는 게 이 햇빛이거든요. 오전 햇빛을 좀 보면 뿌리 활착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를 안내를 하고 안내라고 하죠. 양보를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자리 경쟁 다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요. 아니 키핑장에 자리를 그렇게 놔두고 거기다 옮겨놓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격이고 취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베란다에서 다육생활을 하시다가 이 키핑장을 장만을 해서 이제 이주를 하시잖아요. 키핑장으로.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다육이가 이쁘게 키우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키핑장으로 가시는 건데 키핑장에 데려다 놓으면 다육이들이 그냥 이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환경이면. 이 키핑장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있어요. 제가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도 햇빛이 없으니까 어둡지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유리창을 하나를 겹치지 않고 이렇게 열으면 여기도 양쪽에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열으면 여기가 좀 밝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차광이 된 상태예요. 유리창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연 햇빛을 받으려고 오전이면 제가 들락거리면서 이쪽으로 열었다 저쪽으로 열었다 그걸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를 계속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들어와서 새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맨 앞에다 놓고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을 밑으로 내려가서도 그냥 여기 있으면 제가 그럭저럭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웃자라고 못생겨지고 이런 게 이제 100% 관리가 하는 게 어렵죠. 요 마순도 지금 밑에 놨더니 얼굴을 키워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햇빛을 좀 봐야 좀 다져지고 조금 얼굴이 좀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거를 조금 솎아내서 키핑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키핑장을 장만하면 이 베란다를 싹 비워요. 전체적으로 싹 비워가지고 키핑장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나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키핑장에 매일 자주 가서 자주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짱이맘이 유달리 제가 이 베란다를 포기를 못하는 게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서 한번 보고 또 점심밥 먹고 와서 한번 보고 저녁에 또 내내 이 불빛에 비친 모습이 예뻐가지고 하염없이 쳐다보고 분갈이하고 만지작거리고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못 보내는 건데 그래도 일부
여러분들 초보만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구만. 요기 테이블 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힐링이 되고도 남구만. 욕심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 여기 키워보세요. 욕심이 생겨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키핑장에 가서 키핑장에 테이블이 꽉 차도 테이블을 하나씩 늘려만 가지. 글쎄요, 제가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키핑장에 이웃님들도 보시면요, 테이블을 가끔 한 번씩 아이고 요걸 떼고 싶어가지고 줄였다가도 금세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늘려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중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골라내서 어쨌든 한바탕 옮겨야 돼요. 요 엘샤도 약간 반그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 뜨거운 직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차광막을 덮게 됩니다. 다육이 얼굴이 거칠어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아유, 링보가 진짜 예뻐요. 얘는 상처도 없고, 의외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프릴류들이 굉장히 이 햇빛에 강하고요, 사상도 잘 안 입고 그런 종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탔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이런 프릴류 주름이 많이 진 아이들이 의외로 잔 상처가 없이 화상도 잘 안 입고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창이 줄어들고 프릴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레드탑, 이렇게 꽃모양 아들도 손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고요. 링보가 진짜 깨끗하고 이쁘죠. 아이고 이쁩니다. 요 엘샤는 어제만 해도 굉장히 탱글하니 이뻐 보이더만 오늘은 벌써부터 이렇게 말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햇빛이 좀 뜨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차광막을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칠게 키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로라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얼굴을 다져야 돼요. 얼굴이 너무 빵하니 터져가지고 요걸 좀 얼굴을 좀 짤뚱하니 다져주고 싶어서 여기다 내놨는데, 얘는 또 차광막을 덮어주면 좋지 않겠죠. 그런데 뭐 30% 프로테이즈가 낮으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상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얇은 차광막을 해주는 것도 다육이를 좀 깨끗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모든 상처가 벌레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햇빛이나 바람에 의해서도 상처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다육이 얼굴이 거칠어지고 주근깨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손톱 정도는 괜찮고 입장 가운데에 상처가 생기는 거는, 이런 거는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병으로 인한 건지 충으로 인한 건지 그런 거를 판단을 조금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관찰하실 때 그 상처가 손톱 끝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 이것도 안쪽에 내놨는데요. 제가 이걸 왜 내놨냐면, 이 아이가 안쓰러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화분을 뺏고 싶어서 제가 짝꿍 화분을 빨간 거를 갖다 놨는데요. 야, 여기에 요 아이가, 이게 아멜라예요. 얘도 참 이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프릴 같은 걸 심어 놓으면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뺏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꺼냈다가 요 아이가 아주 건강하니 탱탱하니 저 안쪽에 있었어요. 안쪽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유지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뺏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내놨어요. 여기 이렇게 대비가 안 되고 이쪽이 조금 솟았잖아요. 원래 생긴 자체가 그렇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에 햇빛을 받으면 여기를 좀 눌러주는 효과, 이제 그런 걸 보려고 여기다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안 뺐었어요. 안 뺐고, 제가 아침에 분갈이를, 저 화분을 왜 뺏으려고 했냐면 2개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아직 언박싱도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언박싱을 안 하고 그냥 분갈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시키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어제 저녁에 흙을 털어서 약품 처리를 해놓고 아침에 분갈이를 2개를 했어요. 2개를 했는데, 이야, 이 짱이만 욕심이 자리도 없다면서, 키핑장으로 자리를 옮기지도 못한다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들여오는 거죠. 저는 특이상 핑계를 댈 만한 게 뭐냐면, 유튜브, 이거 꺼내지 않을게 하나 꺼내려고 했더니 옆에 얘가 걸려가지고 안 꺼내지는 거 있죠. 얼룩얼룩한 이쁜 얼굴을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안쪽에 쟤도 이쁜 애예요.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어쨌든 아침에 분갈이를 2개를 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세종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아직 요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제가 6개, 7개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잖아요. 요게
엘비안토예요. 엘비안토는 제가 세종에서 여러 버전으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요번에 엘비안토가 그 전에 제가 소개했던 아이들이 그 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덩치가 커서 안 데려왔거든요. 그 중에서 좀 다져져가지고 덩치가 제일 작은 아이가 그날따라 눈에 띄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덩치가 커서 못 품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를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유, 누가 말립니까? 엘비안토. 여러분들은 아마 진작에 찜을 해서 키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데려왔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도 그날따라 내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런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인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라분에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리대에 지금 나갈 공간도 없거니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가지고 서라분에 심어줬는데요. 제가 이 분갈이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분갈이가 서툴거나 뭐 솜씨가 없어서 또 분갈이가 어려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분갈이할 때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분 선택이에요. 요거는 애프터글로우라 합니다. 애프터글로우도 저 키핑장에 있고 키핑장에 있던 아이가 예뻐서 베란다에 데려놨다가 등치가 또 걸리적거려가지고 한참 사랑댐 한 다음에 또 키핑장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백분감이 좀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갖다 옮겨놨는데 얘가 또 요번에 세종에 가니까 애프터글로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엄마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쌍두로 있잖아요. 요게 밑에 아가 자구가 이렇게 뺑뺑 둘러 있어요. 목도리로. 여러분 제일 예쁜 거 제가 뽑아왔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 현장에 있는 특권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너펄너펄 하잖아요. 제 것도 그랬어요. 그 너펄거리는 입장을 전부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서 오는 거죠. 이쪽에는 아기가 두 개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한 6,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뺑뺑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화분을 선택하는데요. 야, 이거 결국은 이거 홍조분, 이것도 세종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홍조분에 앉혀줬어요. 제가 저 나비 화분 저거를 뺏어가지고 애프터글로우를 저기다 앉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한 게 뭐냐면 거기도 비율이 조금 안 맞고 저게 조금 뚱뚱해 보이고요. 저거 빨간 거를 제가 키핑장에서 뺏어 갖고 왔잖아요.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얘도 빨개, 화분도 빨개,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핑크색은 이 블루톤이 가장 잘 어울려요. 이게 조금 날씬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맞추느라고 이 화분을 한 10개를 널어놓고 얘를 꺼냈다 놨다 이걸 해요. 이걸 하느라고 제가 분갈이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답니다. 얘뿐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화분의 매칭을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작은 것도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한 10개 5개씩 화분을 꺼내놓고 매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얘가 하도 만지작거려가지고 백분이 이쪽 가면 백분이 싹 지워지잖아요. 물론 이제 햇빛에 하고 뿌리 활짝 하고 하면 백분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이 백분은 햇빛만 잘 받으면 뽀얗게 올라와요. 아무래도 베란다는 이 뽀얗게 올라오는 게 저 거리대에 나가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만 그래도 요거를 또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또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느라고 만지작거려서 화분 선택을 하는데 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이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도요. 요즘은 다육이가 최고로 예쁠 시절이라 밑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뻐요. 만지진 않고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제가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이렇게 환엽해가지고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 아이 이름이 핑크벨라예요. 근데 저 밑에 진짜로 맨 아래 칸 저기다 놓고 겨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뽀샤시한 맛은 없는데 그래도 우짜라거나 그러진 않고요. 입장도 통통해지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똑같이 햇빛을 똑같이 받게 해줄 수 있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왜 키핑장에 못 데려다 놓느냐?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매일 보고 싶어서. 아이고야 생활의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햇살 받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차광막을 벗기고 씌워주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정답이 없다. 차각막을 조금 덮어주면 상처가 조금 덜 생기는 반면에 물은 조금 빠지겠죠.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우짜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육이들을 조금 너무 거칠거칠하게 키우는 게 마땅치 않다 싶으시면 얄파람하게 차각막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한번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저녁에 글쎄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뻐요. 이런 거는 상처도 안 있고 여기서만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상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거리대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려고 해도 학성기 소리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항상 이 시간이면 저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